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천 성모병원 건효호스피스 채널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박혜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저희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시리즈가 마지막 이야기로 저희가 찾아뵙는데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네요. 오늘은 과연 어떤 선생님이 나와주셨을지 한번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 마지막 인터뷰를 장식해줄 직종의 선생님은 바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원예 프로그램을 진행해주고 계신 김말년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원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김말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인천 성모 방문해 주신 거죠? 네,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그렇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어디 다니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그냥 조심조심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이랑 병원만 다니면서 조심하고 있거든요. 만나고 싶은 친구들도 못 나오고 맞아요. 또 환자분들은 활동도 못 하시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오늘 마지막 그 시리즈 촬영이에요, 선생님. 그래도 온 선생님과 오늘 영상 잘 이끌어서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질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요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원예 치료는 식물을 이용해서 환자들이나 또는 일반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기분 전환을 해줌으로써 병원 생활에 지친 일상에 활력을 주는 요법으로 지금 현재로는 주 1회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식물 심기, 꽃꽂이, 그 다음에 식물을 활용한 다양한 소품을 만드는 그런 요법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다양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가장 보호자나 환자가 호응도가 제일 높은 것은 생화를 이용한 꽃꽂이나 프리지보드를 이용한 하바플라리움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앞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인기가 많았죠. 네. 사실 제가 그 프리저브드가 뭐고 하바리움이 뭐지 해서 궁금했는데 이거군요, 선생님. 네. 그렇구나.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쵸. 환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들 보시면 서로 하시겠노라고 그래서 항상 고민이 많이 되는 시간이에요.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환자분들한테.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기 전에 원예요법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 음악요법, 미술요법과 같이 심리적인 그런 활동들의 돌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계기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를 하게 되셨어요? 저는 제가 호스피스 병동하고 인연을 맺은 건 2010년도에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예요. 병동 봉사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동 봉사를 한 3년 정도 하고 1년 정도 휴식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4년째, 5년차 되는 해부터 원예 치료사로서 다시 병동으로 오게 된 거죠. 네. 그렇구나. 선생님, 그럼 어떤 계기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하셨던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말기 위암 환자셨어요. 그런 이제 아버지의 어떤 영향도 있었던 부분도 있고, 항상 호스피스라는 그 분야에 나도 뭔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제가 근무하던 일을 조금 접고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사이에 틈이 생겼어요. 그 틈에 마침 성모병원에서 교육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그 교육을 받으면서 바로 봉사로 이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환자들 만나고 보호자들을 만나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3년, 그 다음에 원예 치료사로서 또 5년, 그럼 8년을
환자들하고 만나게 됐네요. 아, 그렇구나. 정말 오랜 기간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활동을 하셨네요, 선생님. 네. 그러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원예 치료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딱히 뭐 호스피스 병동에서만 한다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예 프로그램을 하려면 원예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죠. 거기에는 한국 원예 치료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인정하는 원예 치료 과정을 이수하시고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거기에 상담이나 사회복지사 공부를 같이 곁들여 주신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아까 저희 초반에 선생님께서 자원봉사 3년, 원예요법사로서 5년을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으시죠? 네네. 지금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으신가요, 선생님? 참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 딱 한 분이라고 꼬집을 하면 살짝 망설여지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기억에 많이 남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은 딱 3번의 수업을 했어요. 여자분이셨는데 뭐 연세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좀 젊으신 분이었는데 저는 항상 요법을 하고 나면 여쭤봐요. 병실에서 흙을 만진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환자들도 때로는 보호자들이 병실에서 흙을 만져요? 어디서 해요? 참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마주보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의 반응이 훨씬 더 좋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거부를 하셨어요. 나 싫어요? 안 해요. 해보세요 했더니 그냥 마지못해 따라오는 식으로 요법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처음 하고 나서 이제 하고 나면 요법을 하고 나면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누구에게 선물을 주시고 싶으세요? 감사한 분 있으면 선물을 주셔도 좋다고. 그랬더니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나 자신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너무 좋다고. 물론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본인한테 하시는 거 정말 좋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거부를 하셨던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2번째 요법을 하고 났는데 그때는 꽃화분이었어요. 꽃을 심고 나서 한참을 생각을 하시더니 이 화분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악마에게 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분의 고통이 정말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으면 이 작은 선물을 함으로써 자기의 고통을 다 가져가 주세요라는 그 말씀이 정말 끝나고 나왔는데도 그 말씀이 제 내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환자들하고 대면을 하고 흙을 가지고 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옥상 화단에서 예, 옥상 이제 화분을 큰 화분에다가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을 심어요. 그러면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특히 이제 연세 있으신 환자들은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예전에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 예, 상추를 키워서 따서 보호자들이 드시기도 하시고 고추가 익으면 고추도 따서 드시기도 하시고 네. 그 대신 이제 우리 복사 선생님들이 조금 힘드셨죠. 물 주러 다니셔야 돼서. 네. 키워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솔직히 많은 기억에 남아요. 네. 정말 그런 활동들을 하면은 환자분들이 뭐 이렇게 고통 속에 있겠지만 그런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서 뭔가 환기시켜줄 수 있고 네.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맞아요.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저도 참여를 꼭 해보고 싶은데요. 네. 한번 해보세요. 불러주셔야 돼요. 네. 선생님, 이런 원예요법 프로그램이 호스피스 병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나요?
그럼요. 많이 되죠. 어떤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자격증을 따고 처음 갔던 곳이 어린이집이었어요. 이제 아이들은 흙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촉감놀이 하듯이 시작을 하는데, 솔직히 요즘은 아이들이 흙을 만질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또는 이제 요양원이나 아픈 그러니까 어르신들 하시면, 어르신들은 해상요법도 되고요.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추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예전에 내가 해봤던 거, 옛날에는 어르신들은 다들 키우셨잖아요. 자급자족을 하셨으니까. 예. 그런 부분도 훨씬 더 효과적이었고요. 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법을 환자들에게 하면서 보호자들이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의 상태가 너무 안 좋다거나, 또는 환자에 대해서 보호자들의 소진이 다 바닥이 났을 때, 에너지가 바닥이 났을 때 그 보호자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같이 해요. 그러면 보호자들의 반응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딱히 환자의 어떤 심리적 안정이나 치료만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리 다 스트레스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말 못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서로 이런 작은 작업을 하면서 서로 풀어내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보호자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갔더니 화분이 하나씩 이렇게 창틀에 놓여 있더라고요. 네네. 뭔가 환자분들이 그걸 보면 되게 뭔가 힐링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많이 되죠. 왜 우리 눈에 피로가 쌓이면 먼 곳을 숲을 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럼 피로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환자들이 특히 또 내가 심어놓은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서 거기에 대한 만족감도 상당히 높아요. 간혹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잠깐 며칠 동안 나갔다 오셨는데 본인이 심어놓은 화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도 내시고 왜 안 하냐고도 물어보시고, 한 주만 빠져도 왜 빠졌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매주 다 모든 환자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몇 분만 정해서 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 왜 자기가 빠졌냐고 서운하신가 보다. 그렇게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선생님, 저희 시리즈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 채널의 공식 질문이에요. 아시죠? 네. 호스피스 완화우려를 5글자 또는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까요? 저는 서로 바라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환자와 가족 또는 의료진이나 봉사자들이 서로 마주보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서로에게 좀 더 많은 마음들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역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대답을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5글자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요.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마지막 촬영에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저희 피날레를 장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저희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시리즈를 지금 끝까지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박혜민, 원예치료사 김마련이었습니다. 안녕!